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결전의 날 옵션 만기일 지수 조정 선반영일까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뜬다. 주목할 만한 황금주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3대 지수 CPI 지수 발표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힘을 내주고 있지는 않은데 과연 오늘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제 이런 말씀드렸어요. 빨간불에도 우리가 파란불에 길을 건널 수 있는 거는 믿음에 대한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전일 지수 선조정 받을 수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는 지수는 우리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은 30% 만들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국면 보이면 결국 우리는 현금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미국 3대 지수가 상승했던 요인을 보면 결국에 이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이제 금리 인하는 어차피 단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걸 보면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죠. 트럼프 후보가 경제 1년 안에 망해야 된다.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 입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관세율 10% 인상, 그러면 결국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에 어떤 경기의 우려 요인, 소비가 위축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2024년도 지금 현재 기준을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노출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서 픽싱 트레이더에서는 CPI 12월 인플레이션이 깜짝 상승할 거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스탠스를 좀 더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역시도 강세 요인을 보였지만 언제든지 조정 압력은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느 정도 우리는 조정을 대비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3대 지수는 강했지만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목별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헬스케어 쪽이죠. 이쪽이 이제 10% 급등 나왔고, 메타가 3% 정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기술주 맥락,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도 이것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와 헬스케어 이런 쪽들을 강세를 보였지만 전기차라든가 연료전지, 암호화폐가 하락했거든요.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 감독국에서 ETF 승인 나지 않았는데 어제 속보 나서 이거 승인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는 승인 났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ETF 시장에서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안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미리 반영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가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IT, 대마, 반도체, 배터리, 핀테크 이런 쪽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보안,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일본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상장사들의 PBR이 1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도요타가 4년 연속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소액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고요. 이런 요인들이 반영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고가 34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아울러서 지진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떤 거냐면 긴축을 연기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일본 역시도 장기 금리가 강보합 상황에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지금처럼 금융 완화 정책도 올 상반기 안에는 결국에 금리 인상 쪽으로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인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진으로 인해서 전자업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구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신고가 냈기 때문에 하락 압력은 또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요. 이제 중국이 가장 문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임대주택 금융 지원이라든가 추가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자,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과 2025년 경제 성장률을 4.5%, 4.2%로 낮춰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부양의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선거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자, 국내는 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하면서 지수가 크게 후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펀드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즉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어제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약 2조 원 규모 블록지를 단행했다. 이 부분, 매물 부담 우려, 할인 발행에 따른 추가 삼성전자의 약세 요인,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이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기업 실적 전망이 2024년도 하향한 요인도 하락 요인이 가장 컸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GDP 감소율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GDP 감소율이 전쟁에 발생했을 때 한국은 23.3%고 일본은 13.5%, 중국은 16.7%로 오히려 중국보다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거기다 여기에다가 지금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각되면서 워낙 강세되고 있고, 자, 이로 인해서 하락 압력이 크게 나오면서 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어제 상황을 보면 환율도 1,320원을 돌파했고, 역외 시장에서는 1,319원 51전으로 소폭 워낙 강세지만 0.01%예요. 그래서 환율이 워낙 강세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200억 순매도하면서 4천억 누적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289억 순매도하면서 누적 357억 매도 전환됐고, 선물에서는 4,700억 매도되면서 2조 9,500억 순매도로 확대했죠. 그러면서 지금 12월과 11월과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하락 압력, 조정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대별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10시 37분에 선물 플러스권을 유지하다가 3시 27분에 매도 급증하면서 5,261억으로 매도가 늘어나면서 지수가 빠졌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시 31분까지 2,173억 순매수했다가 결국에 238억 순매도로 약 2천억 가까이 순매수 효과 나타났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 관련 블록딜 매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급감하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살아있는 모습이고, 고객 예탁금도 그동안 유출됐다가 소폭 증가되면서 51조 7천억대를 회복했고요.
CMA는 소폭 감소했지만 75조 원대 유지하고 있고 마켓머니 펀드는 최근 3일 동안 급증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1조 6,500억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CMA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입되는 것은 조정이 컸을 때 대기 매수 자금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것도 이 유동성 근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 선반영됐고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보안과 자율주행 로봇, 항공 우주, 그다음에 클라우드, 가상화폐,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옵션 만기일 이후로도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은 외국인들이 주식 비중이 이번 주 들면서 낮아지고 있고 선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선물 비중 같은 경우는 지금 73% 가까이 도달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현물 유가증권 비중 낮고 선물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선물 매매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만 위험 관리 측면도 함께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옵션 만기는 있어야 일단 어제 선반영됐지만 뒤끝이 있을지 봐야 되겠고 미국의 CPI 발표거든요. 이거는 조금 인플레 상승률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 수출 기업 현장 방문이 있어요. 반도체 기업 관련주들 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CXR이라든가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 이런 쪽으로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원자력계 신년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솔릭 베이비페어 그래서 이제 저출산들은 이미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속될지 봤으면 좋겠고 스마트팜 수출 부처회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련주 움직일지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에이징랜드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해서 피플바이오가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어제 장중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 나타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에이징랜드는 이제 공개방에서 손절가 이탈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많이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크기대로 하시자.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빠졌고 낙폭이 크지 않았는데 일단 원칙 지킬 사람은 지키고 추가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보면 일단 바닥권은 확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유지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고 그러면 49,000원 이탈하면 여기서는 한번 매도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지 요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논문 보고 때문에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 하락했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 이슈로 대량 거래 나왔을 때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평균 가격을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평균가를 지지하면 못 가더라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치매 유발 뇌노폐물 배출 경로가 확인됐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로 해서 치매 관련주들 또 오늘 반등 나올지 보고 평균가 이탈하면 이건 무조건 매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지한다면 4,450원 여기까지 반등 기대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볼까요? 오늘은 로봇 쪽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제 가전박람회가 중에서 XR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가 여기에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주행까지. 자, 그러면서 오늘 기사 많이 나온 부분이 삼성 로봇 관련 기사가 나왔거든요. 삼성 상용 로봇 공식 출사표 생성형 AI로 더욱더 똑똑해질 것. 그렇다면 로봇 관련과 생성형 AI가 같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 로봇 관련된 것이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지넥스텍,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인수 기대감이 있는 유로메카 이런 쪽에서 압축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삼성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우리한테 사골 종목이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11만 1,00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서보자.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17만 8,800원 끝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매수해보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목표 달성했지만 이번에는 목표 가격을 한번 좀 높여볼게요. 목표 가격을 21만 3천 원까지 보시고 손절 가격은 16만 28, 요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벤트 소화 과정에 있는 우리 시장들을 위해서 다냐쌤께서 오늘 내일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지금 2024년도 되면서 우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이 괴로움 당하셨는데요. 괴로움 받을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인생을 바꿔줄 주식, 실적 호전 단 한 종목, 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 이런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 대응이 정말 중요할 텐데 다냐쌤이 오늘 내일은 무료 공개 방송으로 장중 내내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